안녕하세요. 전 세계의 눈물 사연을 모아 읽어드리는 눈물 사연 도서관입니다. 여러분들의 눈물 사연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눈물 사연 도서관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눈물 사연 시작합니다. 이 사연은 이스라엘에서 군 복무까지 마친 여성 아야 씨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아야 씨의 사연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부, 텔아비브에서 저는 부모님과 친구들 사이에서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군복무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은 저는 삶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군복을 입고 혹독한 훈련을 받았던 날들이 끝나고 친구들과 함께 떠난 배낭여행은 저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텔아비브의 해변에서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우리는 작은 주스바에 들렀습니다. 냉압착 사과 주스를 마시며 잠시 휴식을 취하던 그때 옆 카운터에 앉아있는 낯선 남자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머리에 안경을 쓴 그는 노트에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습니다. 그의 티셔츠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동양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저는 그에게 말을 걸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야라고 해요. 귀찮게 해서 죄송하지만 어디에서 오셨나요? 그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그는 약간 놀란 듯하면서도 친근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훈입니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왔어요. 이스라엘 방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훈의 말에 저는 흥미를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온 사람을 만난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와, 정말 멋지네요. 텔아비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서울에서 이곳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그의 이야기가 듣고 싶었습니다. 지훈은 자신이 파리에서 국제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으며 여름방학 동안 이스라엘로 혼자 여행을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문화에 매료되어 텔아비브 대학교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도 관심을 두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와 나눈 대화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흥미로웠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으며 제가 몰랐던 사실들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지식과 호기심은 저를 매료시켰고 저는 그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운명적으로 만난 지훈과의 대화는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스라엘 밖의 세계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훈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지훈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에서 저는 점점 더 그 나라에 매료되었고 마침내 한국을 직접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텔아비브의 해변에서 만난 그날, 저는 새로운 모험을 향해 떠날 준비를 하며 텔아비브의 아름다운 해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자. 내가 알지 못했던 세계를 직접 경험해보자. 서울에서의 첫날 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국적인 한국의 풍경과 맛,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이 저를 잠 못 이루게 했습니다. 하지만 곧 잠에 들었고,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면서 저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지훈과의 약속 시간에 맞춰 저는 서둘러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훈은 호텔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아야, 잘 잤어요? 오늘은 홍대를 구경할 거예요. 홍대는 젊음과 예술의 거리로 유명하죠. 다양한 카페와 가게들이 있어요. 가는 길에 맛있는 한국식 아침도 먹을 거예요. 지훈은 활기차게 말했습니다. 정말 기대돼요, 지훈. 어젯밤에 잠을 설쳤지만 이렇게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훈과 함께 지하철을 타고 홍대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훈은 지하철 노선도와 사용법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홍대에 도착하자 우리는 먼저 작은 길거리 음식점에 들러 따뜻한 아침을 먹었습니다. 지훈은 저에게 김밥과 떡볶이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매콤한 떡볶이와 맛있는 김밥은 제 입맛을 사로잡았고, 저는 한국 음식의 매력에 더욱 빠져들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홍대 거리를 걸으며 다양한 상점과 카페들을 구경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는 젊은 예술가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창의력은 거리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홍대는 정말 멋진 곳이네요. 예술과 젊음이 가득해요. 저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아야. 홍대는 항상 활기가 넘치죠. 여기서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어요.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홍대의 다양한 가게들을 구경하며 소소한 기념품을 몇 가지 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훈은 한 독특한 카페를 추천했습니다. 그 카페는 한국 전통차를 즐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국의 전통차를 맛볼 수 있어요. 한국의 차문화도 경험해보세요. 지훈은 카페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서자 고요하고 아늑한 분위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아 다양한 차를 주문했습니다. 지훈은 저에게 녹차와 대추차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우리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 한국의 차는 정말 맛있네요. 이런 전통적인 맛은 처음이에요. 저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차 문화는 오래된 역사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차를 마시며 마음을 다스리고 여유를 즐기는 것이죠. 지훈은 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차를 마시며 서로의 문화와 삶에 대해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훈은 한국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현대적인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저는 이스라엘의 군 복무 경험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다시 지하철을 타고 서울의 또 다른 명소인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경복궁은 한국의 대표적인 궁궐로 아름다운 건축물과 정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훈은 경복궁의 역사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경복궁을 돌아다니며 우리는 고궁의 아름다움을 만끽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우리는 명동으로 이동했습니다. 명동은 서울의 트렌디한 쇼핑거리로 다양한 상점들과 음식점들이 즐비했습니다. 지훈은 저에게 명동의 유명한 길거리 음식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아야, 이곳에서는 호떡을 꼭 먹어봐야 해요.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죠. 지훈은 호떡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지훈. 한국의 길거리 음식은 매번 놀라워요. 저는 호떡을 한 입 빼어 물며 감탄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명동의 번화한 거리를 걸으며 서울의 활기찬 분위기를 만끽했습니다. 네온사인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거리는 마치 한편의 영화 속 장면 같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지훈, 한국에서의 첫날이 정말 꿈만 같아요. 앞으로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돼요. 지훈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야, 오늘은 시작에 불과해요. 한국에서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어요. 내일은 더 많은 곳을 탐험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서울에서의 첫날을 마무리했습니다. 새로운 모험과 경험이 가득한 한국에서의 여정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지훈과 함께 서울의 또 다른 명소인 남산타워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남산타워는 서울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지훈은 저에게 남산타워의 아름다운 전망과 다양한 즐길거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아야, 오늘은 남산타워에 가볼 거예요. 서울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멋진 곳이에요. 지훈은 밝은 미소로 말했습니다. 정말 기대돼요, 지훈. 서울의 전경을 볼 수 있다니 너무 설레요. 저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남산타워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케이블카를 타고 남산타워로 올라갔습니다. 탑에 도착하니 서울의 아름다운 전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고층 빌딩들과 한강, 그리고 끝없이 이어진 도시의 풍경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와, 정말 아름다워요. 서울이 이렇게 큰 도시인 줄 몰랐어요.
저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서울은 정말 큰 도시죠. 이곳에서는 서울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요. 지훈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전망대에서 서울의 전경을 감상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후 타워 내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야, 한국에서의 시간이 어떻게 느껴지나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정말 흥미롭고 즐거워요.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지훈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아야와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앞으로도 많은 것을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서울의 또 다른 명소인 인사동을 방문했습니다. 인사동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거리로 다양한 전통工艺품과 현대 예술작품을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훈은 저에게 인사동의 여러 가게와 갤러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아야, 이곳에서는 전통工艺품과 현대 예술작품을 볼 수 있어요. 인사동은 항상 새로운 것들이 가득해요. 지훈은 설명했습니다. 정말 흥미로워요. 지훈.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잘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워요. 저는 감탄하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인사동 거리를 걸으며 다양한 가게와 갤러리를 구경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는 한 전통 차 가게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따뜻한 전통 차를 마시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아야, 한국의 차를 마시며 여유를 즐기는 것이 좋아요. 지훈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네, 지훈. 이런 여유로운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한국의 전통차는 정말 맛있어요. 저는 차를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명동으로 돌아왔습니다. 명동의 번화한 거리를 걸으며 우리는 서로의 문화와 삶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지훈, 오늘도 정말 즐거웠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앞으로도 많은 것을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도요, 아야. 앞으로도 많은 것을 함께 경험하고 배우길 바라요. 지훈은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두 번째 날도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과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경험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저는 서울 생활에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지훈과 그의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경험을 하며 한국의 문화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훈이 갑자기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야,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초대하고 싶어요. 부모님께서도 아야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지훈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놀랐지만 곧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부모님을 만날 수 있다니 영광이에요. 저도 기대돼요. 저녁이 되자 지훈은 저를 그의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따뜻하게 저를 맞이해 주셨고 우리는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훈의 부모님은 저에게 한국의 역사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저는 이스라엘에서의 생활과 가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야, 한국에 와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서 정말 기뻐요. 지훈이도 아야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네요. 지훈의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지훈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큰 배움이 되고 있어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지훈과 저는 그의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꿈과 목표에 대해 이야기했고 서로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야,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특별해요. 당신과의 만남이 제 삶을 많이 변화시켰어요. 지훈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지훈.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저에게도 큰 의미가 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시야를 넓혀주었고 당신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에게 더 깊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저는 서울 생활에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지훈과 그의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경험을 하며 한국의 문화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한적한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지훈이 군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야, 한국에서는 남자들만 군대에 가요. 의무복무로 약 18개월 동안 복무해야 해요. 여자들은 군 복무 의무가 없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정말요? 이스라엘에서는 여자들도 군대를 가요? 저도 군 복무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여자들도 나라를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여자들도 군 복무를 한다고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군대에서의 경험이 어땠나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군대에서의 힘들었던 시간들과 그로 인해 얻은 강인함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혹독한 훈련을 받고 극한의 한계에 도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죠. 하지만 군대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강하게 만들어줘요. 저는 군대에서 규율과 강인함을 배웠고 돌격소총을 정확하게 쏘고 무술로 적을 쓰러뜨리는 법도 배웠어요. 지훈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아야.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상상하기 어렵네요. 한국에서는 남자들만 군대에 가기 때문에 여자들은 군대와는 거리가 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훈의 말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군 복무가 남자들에게만 의무라는 것이 흥미롭네요. 이스라엘에서는 여자들도 군대를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만큼 나라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일이니까요.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야,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한국에서는 군 복무가 힘든 일로 여겨지지만 그 경험이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도 군 복무를 마쳤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더욱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공통된 경험을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있을 때 저는 지훈과 나눈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은 이렇게 흥미로운 이야기들과 함께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지훈과 그의 친구들과 함께한 시간이 너무 소중했기에 떠나기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야,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지훈, 저는 서울의 모든 것이 그리울 거예요. 특히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요. 하지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우리 둘만의 특별한 장소를 만들고 싶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아야. 그럼 제가 특별한 곳으로 안내할게요. 우리는 함께 남산타워로 향했습니다. 남산타워는 서울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멋진 곳이었습니다. 지훈은 저를 타워 꼭대기로 데려가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야, 여기서 서울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곳에서 우리 둘만의 추억을 만들어요. 지훈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야경을 바라보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지훈과의 만남이 제 인생에서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깨달았습니다. 지훈, 서울에서의 시간은 저에게 정말 특별했어요.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저를 많이 변화시켰어요. 한국을 떠나야 하지만 우리는 계속 연락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거예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야.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저에게도 큰 의미가 있었어요. 우리는 꼭 다시 만날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더 많은 것을 함께할 수 있을 거예요.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을 배경으로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지훈과의 만남은 저에게 큰 의미를 주었고 우리는 서로의 삶에서 중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서울에서의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저에게 많은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주었고 지훈과의 만남은 제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서로를 응원하며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의 눈물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사랑의 눈물을 다룬 사연이었네요. 다른 사연들도 차례차례 올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더 힘을 내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